네, 여전히 시장은 트럼프의 관세 정책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가운데 이번 주에는 여러 가지 또 앞서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매크로 변수를 좌우할 수 있는 이벤트들이 우리를 또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하나 점검하면서 큰 틀에서의 투자 전략 세워봅니다. 오늘 이 시간 한국투자증권의 김대준 투자전략팀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은 FOMC 회의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봐야 할 텐데 금리 동결에 대한 지금 가능성은 상당히 높은 부분이지만 연내에 금리 인하의 기조가 횟수가 얼마나 변화를 할지 점도표를 통해서 또 확인을 해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어떻게 예상하고 계세요? 네, 일단 점도표로 봤을 때는요, 올해 3월 FOMC 지나면 이제 또 수정이 될 텐데 현재로서는 2회 인하한다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시장에서는 사실 그 점도표보다 조금 더 많은 인하를 그렇죠.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3번 정도 더 내려갈 수 있다. 그래서 4.5가 연말까지 3.75%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근데 이런 흐름이 지속이 될지 아니면은 바뀔 것인지 그거를 이번 회의에 조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3월 FOMC 기준금리는요, 동결 기조로 갈 것이고요. 소비 심리나 아니면 최근에 기대 인플레이션 이런 것들이 서로 엇갈려 가지고 어떻게 정책을 써야 될까 이런 고민이 많았었는데 다행히 소비자 물가 같은 경우에는 헤드라인과 그리고 에너지와 농산물을 뺀 근원, 이 CPI 상승률이 생각보다 낮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연준 입장에서는 금리 인하 기조를 유지를 하되 시장은 그보다 더 빠르게 할 수도 있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파월 연준 의장이 3월 초에는 경기에 대해서 상당히 낙관적으로 발언을 했잖아요. 이러한 발언이 좀 변화가 있을지 인플레이션이라든지 경제 지표들 최근에 어떻습니까? 네, 지금 경제 지표는 굉장히 엇갈리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고용 지표 같은 경우에는 생각보다는 예상보다는 살짝 하회했지만 네. 그래도 큰 변동은 없는 상황이었고요. 방금 말씀드렸던 소비자 물가도 조금 하락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장에서는 파월 의장이 아무리 경제가 견고하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도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리스크를 우려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 3월 FOMC에서 또 주목하는 부분이 지금 미국이 경기가 악화가 되고 관세 때문에 물가가 뛸 수 있다는 이게 조합이 되면 스태그플레이션인데 이게 정말로 발생하는지 안 하는지를 확인하고 싶어 할 겁니다. 네. 그래서 파월이 이 경기에 대해서 그런 우려를 잡아주는 게 사실 이번 회의에서는 금리 동결보다 더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러한 FOMC 회의 결과도 저희와 함께 확인을 해보시겠고 그리고 BOJ에서도 이번에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게 됩니다. 지난 7월처럼 기습 금리 인상을 가능을 할지 혹은 이번에는 예상을 한 것처럼 동결로 가게 될지 어떤 쪽에 손을 들어주고 싶으세요? 네, 지금 저는 동결 기조가 조금 강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네. 너무 갑작스럽게 금리를 올렸기 때문에 이거를 시장에서 좀 소화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당장 올리기보다는요, 이제 좀 있으면 일본 춘투라고 해서 임금 인상을 결정하는 시즌이 도래합니다. 거기에서 임금 상승률이 몇 %가 될 것인지 그거를 좀 확인하려고 할 거고요. 그리고 지금 전국의 소비자 물가, 미국도 그렇지만 이 일본도 높게 형성이 됐다가 지금은 좀 빠질 것으로 네. 보여집니다. 지난달에 1월 달에 4%를 기록했는데요. 지금은 3.5%로 좀 떨어지지만 그래도 일본은행의 목표치보다 높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변하는지를 한두 번 정도 더 확인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금리 동결 기조로 좀 가고요. 그리고 또 금리를 너무 빨리 올리게 되면 시장 금리가 튀는 부분이 있거든요. 네. 지금 일본 10년 만기 국채 같은 경우에는 1.5%를 상회했습니다. 그래서 엔화가 되게 강해지는 상황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흐름들은 일본 입장에서 봤을 때 수출에도 약간 좀 부정적인 효과를 갖고 오기 때문에 일본은행이 금리 정책과 관련해서 조금 더 호흡을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요즘에 일본 가면은 한국인들이 상당히 눈에 많이 띄잖아요. 네. 원외 환율이 그만큼 하락했었기 때문인데 한국인들뿐만 아니라 사실 세계에서도 관광객들이 상당히 많이 오고 있습니다. 관광업에 대한 둔화에 대한 우려로 엔화 강세를 좀 견제를 할까요? 어떻습니까? 네, 견제를 할 수도 있습니다. 일단 이 원달러뿐만 아니라 한국 이 사람들이요, 일본으로 많이 여행을 가는데 네. 원엔 환율이 제 기억으로는 낮을 때는 850원 이렇게까지도 맞아요. 갔었어요. 근데 지금 이미 980원이고요. 1,000원이 곧 눈앞에 있기 때문에 관련된 여행 산업이
예전보다는 한국에서 이제 일본으로 들어가는 그런 사람 수가 줄어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일본 입장에서는 그거는 반가운 소식은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이 엔화에 대해서 일정 부분 제어를 할 가능성을 열어놓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일단 이러한 측면에서 일본은 금리 동결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평가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중국도 경기 개선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오늘 또 부처 합동 내수 진작책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어떤 내용이 담게 될까요? 네, 일단 주말 사이에 대체적인 윤곽은 조금 공개가 됐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를 보게 되면 어떤 이야기가 나왔냐면요. 일단 소비재에 대해서 이구 환신 정책을 굉장히 좀 강하게 쓸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또 이 중국 사람들의 소득을 늘려주기 위한 방안을 고민을 하고 있다.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 소득이라는 거는 뭐 직장을 다니면서 얻는 안정적인 임금도 있지만 주식에 투자해서 얻을 수 있는 자본적 수익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게 되면 중국은 지금 중국 증시를 굉장히 부양하려는 의지를 네. 보여왔고요. 그래서 아마 오늘 오후 4시 정도에 발표가 될 텐데 관련된 이구환신 그리고 증시 부양책, 소득 증대를 위한 다양한 계획들이 공개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관련해서 한국도 그 영향을 간접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구 환신을 하게 되면 이 IT 제품이나 이런 내구재에 대한 소비가 늘어나기 때문에 한국 뭐 IT 제품이나 부품, 장비 이런 것들도 다 소비가 늘어날 수 있고요. 또 소비 부양책을 하게 되면 중국 관련 소비주에 대한 투자 심리가 개선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오늘 나오는 중국의 부양책은 한국 시장에 있어서 긍정적인 뉴스라고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중국 증시에서는 개인 투자자들의 비중이 상당히 높다고 알고 있는데 이렇게 부양을 하려는 의지가 보여진다면은 중국 증시도 상당히 긍정적일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도움 말씀을 듣기로는 최근에 중국의 항생 테크를 중심으로 많이 또 ETF가 올라왔잖아요. 그런데 이 ETF보다는 이제는 또 중국 내수와 관련돼서 혹은 중국의 본토와 관련된 ETF를 살펴보자라는 의견이 있었거든요. 여기에 동의를 하시는지 혹은 국내 증시에서 관련된 종목들 어떤 종목을 또 유망하게 보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네, 일단 첫 번째 질문과 관련해서 중국 증시에 대한 투자는 올해는 전 유망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과거 2년 동안 전부 다 이제 미국으로 이동을 했었는데 미국 증시가 지금 저조하다 보니까 그 상대적인 관점에서 좀 싸져 있고 부양이 가능한 국가로 중국을 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생테크에서 이제 중국 본토의 내수 소비까지 이 온기가 확산될 수 있다는 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만나 뵙고 있는 고객분들도 대부분 중국에 대해서 우호적인 시각으로 바뀌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중국에 대한 투자가 올해는 좀 양호할 것이다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것을 한국 업종으로 끌고 오게 되면 결국에 중국 관련 소비주가 있는데 관련해서는 화장품이 가장 먼저 움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화장품이라고 해서 옛날에 한알령이 있기 전에 그리고 보따리 장수가 있을 때처럼 뭐 이제 LG 생활건강이나 아모레퍼시픽 같은 완제품 이런 업체들이 쫙쫙쫙 올라가는 그런 형태는 아닐 수도 있는데요. 근데 그 안에서 이제 ODM이라고 해갖고 주문을 받아가지고 생산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업체들은 굉장히 양호한 흐름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소비 모멘텀에 대해서 조금 기대하는 것도 좋겠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이제는 또 미국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엔비디아의 GTC 행사와 관련된 관전 포인트는요? 네, 이미 시장에서 관련된 이 영향을 보여주고 있죠. 그렇죠. 삼성전자가 지금 57,000원을 넘기고 지금 시장을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이 4% 넘는 상승률이 되게 오랜만에 보는데요. 일단 엔비디아가 삼성전자에 대한 퀄 테스트 어떻게 발표를 할지 기대감이 굉장히 높아져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젠슨 왕의 발언이 오늘이 아니라 이제 내일, 현지 시간 내일 있는데 그때 언급을 해준다면 아마도 더 빠르게 IT에 대한 투자 심리가 개선이 될 수 있습니다. 일단 GTC에서는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일단 블랙웰에 대한 차기 버전, 이제 GB200에서 GB300으로 넘어가는 부분들, 그리고 아마도 예상을 하건대 새로운 버전인 루빈에 대한 이야기도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루빈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면 그때는 이제 HBM4까지 연결이 되는 그런 그림이 그려지기 때문에 한국 입장에서는 뭐 이제 삼성전자라든지 아니면 그동안의
HBM 공급망의 최선두에 있는 SK 하이닉스 모두 다 이번 주에 굉장히 훈풍을 탈 수가 있겠다라고 조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엔비디아의 GTC는 지금 조금 IT가 저조한 움직인데요. 이거를 조금 올려주는 재료가 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시장에서 볼 수 있듯이 우리 시장이 지수 자체가 코스피가 가려면 아무래도 삼성전자가 가져야 하잖아요. 삼성전자가 지금 4.5% 올라가다 보니까 2600선도 회복했고 외국인도 아주 적극적으로 아마도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순매수가 들어오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젠슨왕 CEO가 또 삼성전자 HBM과 관련된 언급을 할지 모두들 궁금해하는 상황이거든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방금도 말씀드렸다시피 아마도 얘기를 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꼭 삼성전자의 칩을 쓴다 이걸 떠나가지고 네. 이 공급망을 관리하는 이 갑의 위치에서는 을에 대해서 긍정적인 이야기들을 해줌으로써 관리를 할 필요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기존처럼 그냥 SK 하이닉스에 독점적으로 공급을 받다 보게 되면 이 가격 협상 측면에서 경쟁력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삼성전자에 대해서는 이번에도 좀 우호적인 코멘트를 해주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것들이 실제 이제 정말 계약으로 연결될지는 시간을 두고 봐야겠지만 단기적으로는 삼성전자에 대해서 투자 심리를 높여주는 그런 긍정적 재료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벌써 3월 중순이 넘어가고 있는데 이제 또 4월이 되면 실적 시즌이 시작되게 되잖아요. 1분기 실적 시즌에서 주목할 만한 업종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일단 내수 업종이 상대적으로 양호하고요. 왜냐하면 이익 추정치에 대한 하향 조정을 대부분 수출 업종에서 진행이 되어 왔습니다.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해서 관세 리스크를 언급을 하다 보니까 관련된 수출업자들은 이익을 내려갈 수밖에 없는 네. 환경이거든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자동차나 뭐 2차 전지 이런 것들이 나타났었는데 이런 산업들은 이익 모멘텀이 약하기 때문에 좀 피하실 필요가 있고요. 반면에 내수주라든지 아니면 지금 시장의 주도주로 자리 잡고 있는 방산이나 조선 이런 것들은 계속해서 이익 추정치가 좋습니다. 특히 방산은 오늘 또 강세인데요. 네. 지금 지난주에 독일의 라인메탈이 굉장히 우호적인 실적을 발표를 했어요. 독일 쪽에 이제 비중이 엄청나게 늘어나는 그런 숫자가 나타났는데 한국의 전차나 자주포도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방산업은 이익 증가를 바탕으로 해서 계속 올라서 주목을 꼭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도 일부 또 전문가들은 방산이라든지 조선주가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고밸류에이션으로 이제는 봐야 한다. 보유자의 영역이다라는 의견을 주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지금 가격 레벨로 보게 되면 분명히 맞습니다. 네. 근데 한 번 정도 살 수 있는 기회가 3월 말을 기점으로 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시다시피 3월 말은 31일부터 공매도가 제기가 됩니다. 그렇죠. 예. 네, 그때 단기 변동성이 커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때 조금 조정을 받는다면 그동안에 못 샀을 경우 조금 사들어가는 전략이 필요하고요. 일각에서는 고평가가 되어 있기 때문에 공매도 잡히면 그냥 주구장창 빠지는 게 아니냐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이익 전망이 강하다면 네. 공매도를 함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했다가는 쇼스 퀴즈라는 반대 이 이벤트에 걸리기 때문에 이익 전망이 강한 종목은 조금 주가 조정이 있을 때 비중을 확대해보는 전략이 필요하고 방산이 그에 해당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그렇다면은 투자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대응을 하면 좋을지 전반적인 투자 전략을 세워주신다면요. 네, 일단 전반적으로 공매도가 단기 변동성을 키우는 건 맞는데 이익 전망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라고 방금 말씀드렸었는데요. 결국에 이익이 늘어나는지 줄어드는지 이게 핵심이 될 것 같습니다. 이익이 늘어나는 것들이 계속해서 강하게 유지가 된다면 공매도로 변동성이 커지더라도 저가 매수할 필요가 있다. 반면에 이익이 빠지고 있다면 좀 피해보자 이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시장의 다양한 이벤트들 꼼꼼하게 살펴보면서 투자 전략 세워드렸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한국투자증권의 김대준 투자전략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